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쌤이다. 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업을 하면서 스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높이고 스키랑 조금 더 친숙해지도록 제가 다양한 방법들이랑 연습 방법 같이 연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배웠던 프루그 보겐 그리고 프루그 보겐 턴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프루그 슬라이딩이라는 그러한 방법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스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서 나중에 스키를 타기 전에 스키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세세한 지식 그리고 다양한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다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이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때 누구보다도 다양한 지식을 얻어서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해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어, 도달할 수 있다면 본인의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것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은 그 무엇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업 같이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프루그 화렌 턴 이런 것에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프루그 슬라이딩인데요. 프루그 슬라이딩은 아무래도 영어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어떠한 원리로 할까? 라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키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디딤각, 그리고 오늘은 조향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차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어떠한 수업 내용이 다루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수업 내용이 나에게 이러한 지식이 다가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목차를 자세히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체크 포인트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 NG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꼭 스키가 아닌 다른 모형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인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서 들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잊으면 안 되고요. 와, 눈이다 이러고 마냥 신나게 미끄러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차, 딱 스키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키의 스킬, 기술들에 대한 이게 머릿속에 탁탁탁 떠오르고 슬로프 올라가기 전에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상 완만한 곳에서 연습법들 한번 돌이켜보고 한번 스스로 해보고 생각보다 미끄럽네. 장비를 착용하니 내 마음처럼 이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네 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자 나중에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프루그 슬라이딩이라는 스키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프루그 슬라이딩의 지금 정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에 맞춰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프루그 하렌 동작이랑 굉장히 프루그 하렌의 턴 동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 드시죠? 근데 뭔가 발 모양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짚어보면요. 프루그는 스키에서 A자 모양으로 다리를 벌리고 경사면을 천천히 내려가는 자세, 네, A자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딩의 용어의 정의는 미끄러져 움직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는 조금은 다르게 미끄러져서 A자 모양으로 뭔가 미끄러져 내려간다 라는 기분, 네, 이러한 기분으로 내려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새로 소개시켜주는 이러한 기술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어를 알고 다양한 이런 스키 방법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리에 근력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경사가 너무 급격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체력 소모를 좀 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지? 라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슬로프를 거의 다 내려와서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이러한 연습도 한 번쯤은 해보면서 다양한 연습 방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눈을 내려오지만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다양한 연습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약간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알고 본인만의 스킬을 도달했을 때 그런 보람과 성취감, 네,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프루그 슬라이딩이란 뭔가 스키가 회전하지 않고 중심 이동과 엣지 조작만을 이용해서 뭔가 활주한다 라고도 했고요. 번개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번 프루그 슬라이딩은 신체 축의 길이와 기울기를 조절하여서 적극적으로 중심 이동을 만들고 이로 인한 엣지 각도의 변화와 이러한 중심 이동을 통해서 스키가 지그재그로 낙하하며 자연스럽게 활주하게 되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대부분의 스키어들이 신체 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중심 이동만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지나치게 회전 안쪽으로 기울어져 신체 축이 무너지며 균형을 잃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꺾인 외경이 과다한 자세로 비효율적인 스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축과 중심 이동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이 긴밀한 것이고요. 신체 축의 변화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중심 이동이 발생하는 그러한 원칙을 기본으로 연습한 다음, 그 다음 익숙해지면은 중심 이동을 하여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중심 이동보다는 신체 축의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중심 이동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활주 시 신체 축의 변화와 중심 이동이 발생하면 스키어의 몸통을 지탱하고 있던 양 다리의 기울기가 변화하고 이것으로 양쪽 스키의 하중과 엣지 그리고 그립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활주력의 변화와 활주 방향의 변화로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지 시에는 양 스키의 그립력이 균등하고 또한 스키어의 무게를 버틸 정도로 그 힘이 충분하지만 진행하고자 하는 쪽에 다리를 굽혀서 하나의 축이 짧아지고 이것을 단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다리를 굽혀서 축이 짧아진다. 단축. 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결과적으로 길어지는 장축. 다른 다리가 길어지는 걸 장축이라고 하고요. 무게중심의 이동이 발생하고 무게를 버티던 스키의 한쪽 엣지가 풀리면서 스키어의 무게와 중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낙하와 활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활주할 때는 두 개의 축의 길이와 기울기를 같게 만들어서 중립 자세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의 다리를 굽혀서
신체 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에 따른 무게중심 이동과 스키면의 조절,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했죠. 하면 활주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쪽 방향으로 활주를 하다가 다시 중립 자세로 정확히 돌아갔다가 다시 다음 방향, 활주 방향으로 천천히 진입을 하지만 익숙해지면 중립 자세를 과감하게 줄이고 한쪽 방향의 활주에서 바로 반대 방향으로 활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짧게나마 중립 자세를 확실하게 하고 다음 활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플루그 슬라이딩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요.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요. 양 스키를 플루그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스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탠스의 크기를 조절하여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활주를 시작하기 위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발목, 무릎, 고관절을 구부리며 신체의 축을 짧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몸통의 위치가 활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심 이동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게 신체 축입니다. 단축과 장축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유도하는 건데요. 중심 이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활주 방향 쪽 스키의 면은 엣지 각도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쪽 엑지의 면은 엣지 각도가 커지게 되며 신체 축도 반대쪽에 비해서 길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스키의 낙하를 버티고 있던 한쪽 엣지가 해방되고 스키는 중심이 이동한 방향으로 낙하와 활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활주 방향을 바꿀 때는 일단 중심과 신체 축을 가운데로 되돌렸다가 다시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서 신체 축, 다시 강조하면 신체 축에 기울이면서 중심 이동을 하고요. 스키의 면과 수직 하중의 각도를 조절하여 낙하력의 방향을 바꾸고 스키를 반대쪽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이러한 플루그 슬라이딩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에서는 단축과 장축, 신체 축의 길이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준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잘 남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플루그 슬라이딩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했던 안쪽 다리를 구부리며 단축을 만든다. 단축은 길이를 짧게 한다고 했죠. 안쪽 다리를 구부리며 단축, 무릎을 구부려서 의도적으로 단축과 장축을 만든다. 그래서 안쪽 다리를 구부리며 짧은 축을 만드는 거죠. 낙하하고 싶은 다리를 구부리며 신체 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낙하를 방해하고 있던 스키의 엣지가 해방되고 중심은 자연스럽게 활주 방향으로 이동되고 스키가 설면을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력을 이용해서 대부분 바깥발을 누르고 스키를 인위적으로 활주를 했었죠. 근데 이때는 자연의 중력을 이용해서 안쪽 발을 구부려서 스키의 활주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키의 면이 여러분들이 내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축과 장축에서 단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안쪽이 단축이라면 바깥쪽은 장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활주 방향의 안쪽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중심 이동과 함께 활주가 시작되면 바깥쪽 다리는 큰 차이는 없지만 안쪽이 짧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길이가 긴 장축이 되고요. 안쪽 축이 짧아지면서 신체 중심이 활주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겠죠. 그 다음 중심 위치의 변화에 따라 스키의 면도 함께 기울어서 안쪽 스키의 면은 엣지각이 감소되고요. 바깥 스키의 면은 엣지각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로써 안쪽 스키의 그립력이 줄어들고 바깥 스키는 그립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신체는 그립력이 감소한 쪽으로 낙하와 활주를 자연스럽게 하겠죠. 네, 이런 단축과 장축의 관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낙하와 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스키어들은 단순하게 안쪽 축을 짧게 만들어서 중심 이동만 생각할 텐데요. 바깥쪽 축을 길고 곱게 유지하며 외력에 버틸 수 있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바깥쪽 다리를 정지시와 같은 길이로 유지한다는 느낌보다는 중심이 이동되면서 바깥쪽 다리를 조금 더 펴주면서 최소한의 하중을 걸어주어 외력에 버틸 수 있어야 앞으로 겪게 될 큰 회전의 원심력이나 설면의 저항력, 스키의 반발력 등에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몸통을 움직여서 중심 이동을 만든다입니다. 신체 중심 이동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겠죠. 많이 강조했었죠. 스키 회전의 원동력은 중심 이동에 의해서 발생된 낙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이동은 어디까지나 활주 조건과 목적 기술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너무 중심 이동에 집착하여서 중심 이동을 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균형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과도하게 안쪽 발에 하중이 실리는 비효율적인 스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축, 단축, 그리고 무게중심에 익숙해지면 회전 시 중심 이동을 너무 의식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스킹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신체 축을 무시한 중심 이동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중심 이동은 신체 축의 기울어짐에 의한 결과라는,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되는 건 신체 축, 단축과 장축이 먼저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밸런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심 이동,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단축과 장축의 관계, 이런 게 조금 익숙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중심 이동은 그 후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단축과 장축, 그 신체 축의 기울음에 따라서 무게중심 이동이 그 이후에 그런 동작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직 하중에 의해 양 스키의 면을 컨트롤한다입니다. 기존의 스키 기술과 마찬가지로 활주나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키의 면을 조절하여 엣지 각도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신체 발목이나 무릎 등의 신체의 말단부를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스키를 컨트롤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이를 지지하고 있는 양 다리가 그 이후에 움직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스키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의 변화를 줘서 간접적으로 스키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그 다음 이를 지지하는 양 다리가 움직이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스키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의 변화를 줘서 간접적으로 스키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직 하중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에 의해서 스키의 면을 컨트롤하게 되면 기존의 말단부를 움직여서 스키를 컨트롤했을 때에 비해서 보다 간단하고 쉬운 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을 의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코어죠. 몸의 중심부부터 이동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체력 소모도 당연히 적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키에 수직하게 하중이 전달되면 힘의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기존의 기술처럼 안쪽 엣지 쪽에 힘을 전달할 때보다 훨씬 경제적인 스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직 하중이 연장선은 곧 신체 축과 일치하게 되므로 신체 축을 컨트롤하는 것은 곧 수직 하중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발끝, 발목, 무릎 이런 것만 의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체 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스킨과 단순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어깨부터 반대쪽 발목까지의 크로스 축을 의식한다입니다. 네, 어깨부터 반대쪽 발목까지의 크로스 축을 의식한다입니다. 스키가 멈춰 있을 때와 비교해서 스키가 활주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외력이 작용하겠죠. 외력. 그리고 스키어는 이 외력에 버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안정된 활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내력으로, 그리고 최대한 외력을 버티는 것이 이러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스키를 할 수 있는 목적이죠. 정지 중에 기본 자세를 잡았을 때는 양 스키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양 어깨부터 양 발목까지 바로 전달되어 신체 축만을 의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활주 중 달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설면 위를 미끄러지고 있을 땐 조금 다르겠죠. 그때는 스키딩이 생기기 때문에 내경 자세로만은 회전하기 어렵습니다.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약간의 외경 자세,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었죠. 외경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스키의 회전호가 짧아지는 쇼턴에서는 외경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결국 활주 중이나 회전 중에는 외경 자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두 개의 그런 긴 크로스축과 짧은 크로스축이 곧게 유지되지 않고 회전의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활주 중에는 신체 축뿐만 아니라 양 어깨에서 반대쪽 양 발목으로 이어지는 크로스축도 의식해야 좋은 밸런스와 외력에 효과적으로 버티며 경제적인 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축 중에서 안쪽 발목부터 바깥쪽 어깨까지의 짧은 크로스축은 주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밸런스 라인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안쪽 발목부터 바깥쪽 어깨까지 짧은 크로스축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밸런스 라인이고요. 그럼 반대로 바깥쪽 발목부터 안쪽 어깨까지의 긴 크로스축은 신체의 내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파워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죠. 머리 각도는 슬로프와 수직을 유지한다입니다. 네, 초보자분들 좀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수직을 유지한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키가 한쪽 방향으로 활주를 시작하면 설면에서 오는 외력은 주로 바깥발에 작용하기 마련이고 안쪽 발은 주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활주 스피드가 빠른 예를 들어 롱턴 혹은 짧은 회전호를 하는 쇼턴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외력이 바깥발에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력을 버티기 위해서는 바깥쪽 신체 축과 크로스 축을 잘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머리 각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활주 중 스키어의 몸이 회전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스키어의 머리는 슬로프와 수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스키어의 신체가 회전의 안쪽으로 기울어질 때 머리가 안쪽으로 같이 기울어지면 활주나 회전 중에 중요한 채축이나 크로스축이 무너지겠죠. 몸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내도 자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면 머리의 무게가 신체축에 영향을 끼쳐서 신체축이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꺾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좌우 대칭이 아니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꼬거나 가방을 한쪽으로 메거나 짝다리를 짚는 등 버릇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척추와 골반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마련이겠죠. 이것은 스킹 시 한쪽 턴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척추가 오른쪽으로 휜 스키어의 경우는 특히 왼발의 하중이 강해져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오른쪽 턴에서 신체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축을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 머리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설명과 수직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요. 채축과 크로스축이 잘 유지되고 좌우 회전이 비슷한 조화로운 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머리 각도, 슬로프와 수직을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NG 프로그 슬라이딩의 다양한 실수, 많이 하는 빈번한 잘못된 사례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세를 하면 안 되겠다, 혹은 내가 이러한 자세를 하고 있다 할 때 왜 내가 이러한 자세를 할까 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안다면 아무래도 자기 피드백이 조금 더 확실히 빠르게 되겠죠. 내가 잘못된 원인을 안다면 그것에 대한 고치는 게 이해가 빨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체축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무게중심을 과도하게 옮기면 신체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단축과 장축의 관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프로그 슬라이딩부터는 신체축을 기울이고 무게중심도 그 다음 이동하게 됩니다. 신체축을 곧게 유지하는 게 아까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었죠. 신체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게중심만 과도하게 옮기려는 의도 때문에 이러한 신체축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스키의 기본인 바깥발 하중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거고요. 안쪽 발만 지나치게 의식해도 생기기 쉬운 문제입니다. 스키의 기본은 바깥발로 시작하여서 바깥발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전할 때는 물론이고 프로그 슬라이딩 같이 기본적인 활주만 할 때도 신체 축이나 무게중심을 바꿀 때는 항상 외력과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력보다 과도하게 깊은 신체축의 기울음이나 큰 무게중심에 옮기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요. 원심력이나 스키의 그립력을 고려하여 오차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스키어들이 너무 무게중심만 안쪽으로 옮겨서 안쪽 발에 과하게 하중이 실려버리거나 혹은 신체축을 불필요하게 기울여서 바깥 스키가 그립을 잃고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스키어의 나쁜 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왼쪽 턴이 좋은 턴이라면 상대적으로 나쁜 턴인 오른쪽 턴에서 이 현상이 아무래도 무게중심만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겠죠. 기술적으로 미숙하여 아직 신체축이나 무게중심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요. 신체의 정렬이 나쁜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나 골반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좌우 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 연습을 많이 하는
연습법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채 깔창 등을 튜닝하여서 장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주나 회전 시에 신체 축을 기울이거나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때는 우선 자신이 그릴 회전호를 상상하면서 머리부터 스키까지 하나의 일자 축이 유지되며 기울어지고 무게중심 또한 증가하는 외력에 맞도록 적절하게 옮겨야 하며 외력과 내력이 균형을 맞춘 좋은 회전이 가능하게 돼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체만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와는 조금 반대로 상체의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하체만 과도하게 기울어서 결과적으로 외경 자세가 커져서 신체 축이 꺾이고 무게중심의 이동이 부족한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키 기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체 축이 일자로 유지되지 않고 상하체가 크게 꺾이면서 신체 골격과 근육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요. 낙하력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아서 스키어의 근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경제적인 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 연습 부족이 당연한 거고요. 신체적인 좌우 비대칭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예시와는 조금 반대로 자신이 잘하는 턴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척추와 골반이 한쪽으로 조금 비틀어져 있어서 신체 축을 사용하여 몸을 기울여도 상체가 곧게 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부츠 튜닝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지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실생활에서의 자세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의 자세가 척추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다리를 한쪽으로만 꼬는 사람들은 반대쪽 다리도 꼬아져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야 됩니다. 너무 한쪽에만 무게 중심을 주면은 아무래도 척추가 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건강을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이동할 때는 상하체의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반의 좌우 각도가 중요하게 되고요. 회전의 안쪽 골반을 들어주고 바깥쪽 골반을 내려주어 신체가 자연스럽게 꺾여서 외경 자세가 나오기 쉽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번 저희 슬라이딩을 통해서는 안쪽 골반을 내려주고 바깥쪽 골반을 들어주어 상하체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상에 정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 머리가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좌우 대칭성을 나쁘게 하는 중요한 굉장히 안 좋은 원인 중 하나고요. 신체 축을 기울일 때 양팔과 신체 축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회전의 안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머리 각도는 슬로프와 어떻게 하게 유지해야 되죠? 네, 수직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머리는 신체 장기 중에서도 무거운 편이죠. 성인이 약 4kg에서 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볼링공과 같죠. 이걸 우리의 7개의 경추, 목뼈가 지탱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머리가 몸통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조금만 각도가 삐뚤어져도 경추가 크게 휘어지고 척추 또한 연쇄적으로 구부러져 결과적으로 신체의 밸런스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신체 축이 기울어져 무게중심이 회전의 안쪽으로 이동될 때 머리의 각도가 수직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혹은 롱턴, 신체를 깊게 기울일 때 그리고 숏턴, 재빨리 리듬으로 회전을 할 때도 신체의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이 된다라는 이런 기본 축은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수직 각도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비 교환이나 튜닝으로 보정하기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쪽에 회전을 할 때 의식적으로 머리를 바깥쪽으로 조금 기울여서 슬로프와 머리 각도를 수직으로 세팅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신체축이 일자로 정렬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의식적인 수정을 통해서 좌우 턴이 비슷하게 이상적인 스킹 자세에 가까워지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중심, 수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프루그 슬라이딩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부가적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스키를 타는 게 아니고 엣지 각도, 회전력, 그립력, 활주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스키를 탈 때 다양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얻어가는 그리고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가볍게 이것은 장축이죠. 바깥발이 아닌 안쪽 발의 엣지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엣지 각도가 있다라는 것 앞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스키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각도는 스키 회전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엣지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회전력과 그립력, 활주력의 상관관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겠고요. 일단 엣지 각도와 회전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기본적으로는 엣지 각도가 커지면 회전력이 증가하게 되지만 엣지 각도가 어느 한도 이상 커지면 스키의 움직임이 스키딩에서 카빙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충분한 회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키를 휘게 하는 하중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하중 없이 엣지 각도만을 크게 세우면 스키가 휘지 않아서 오히려 카빙도 어렵게 되며 설면 저항이 커져서 스키딩도 힘들게 됩니다. 스키의 회전력 또한 감소되고요. 그래서 회전의 성격에 맞는 적당한 엣지 각도와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하중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엣지 각도와 그립력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엣지 각도와 그립력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엣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립력이 없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는 바깥발은 엣지 각도가 없고 그립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엣지가 세워짐에 따라서 서서히 그립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립력, 뭔가 잡는다, 그립이 잡는다, 그립력이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 엣지가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엣지의 그립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겠죠. 네, 그죠? 스키면이 서게 되면은 그립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하중의 방향이 설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엣지를 설면에 박히게 하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엣지 각도로 유지하면 원하는 대로 그립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하중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하중과 엣지를 버틸 수 있는 얼음처럼 단단한 설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드컵 레이싱과 같은 대회에서 설질을 최대한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단단한 설질을 유지해야 시드 랭커는 물론이고 하위 랭커까지 설질이 고르게 유지될 수 있고 스키의 활주력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회에서 그렇죠. 일반 스키어들은 스킹을 하는 일반 슬로프의 경우는 설질이 단단하지 않죠. 심야 스키를 하는 경우는 눈이 굳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강하게 세우면요, 눈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고 엣지 그립력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해야 됩니다. 회전 후반부의 신체축이 무너지며 과도한 외경 자세가 나오게 되면 설면이 큰 중력과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고 엣지가 터지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엣지 각도와 활주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스키는 엣지가 서 있지 않은 상태가 가장 활주력이 좋다가 서서히 엣지가 세워지면 스키가 회전을 하면서 활주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 시 엣지 각도가 작은 경우에는 주로 스키딩을 함으로 활주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엣지 각도가 큰 경우에는 카빙이 되면서 활주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 스킨을 통해서 엣지 각도와 회전력, 그립력, 활주력을 생각하면 엣지 각도가 증가하면 어느 한도까지 회전력과 그립력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설면 저항이 커지므로 스키의 활주력은 감소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엣지를 많이 세우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엣지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회전력과 그립력, 활주력이 잘 조화되도록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체축이 무너지면서 몸만 안쪽으로 꺾인 너무 내경 자세, 내도 자세에서는 엣지가 별로 서지 않아서 활주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바깥발의 하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전력과 그립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 시작이 어려움에 커지고요. 그립력이 부족하여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페이스 컨트롤입니다. 페이스 컨트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죠. 스키의 양쪽을 통과하는 두 개의 축을 생각하며 이 축의 기울임과 길이를 조절해서 신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이러한 신체 변화를 통하여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라고 페이스 컨트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양쪽에 통과하는 두 개의 축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 축의 기울임과 길이를 조절해서 신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는 걸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회전의 3요소라고 하면 엣지 각도, 그리고 하중, 그리고 선회 조작을 들 수 있습니다. 스킹에서 위의 엣지 각도와 하중이 신체 축의 기울기와 이를 통해 스키에 전달되는 외력에 의해서 동시에 조절됩니다. 이러한 면의 조절을 페이스 컨트롤에서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페이스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이런 스키를 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요소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면을 조절을 통해서 엣지 각도 그리고 하중이 신체 축의 기울기와 이를 통해서 스키에 전달되는 외력에 의해 동시 조절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신체 축, 수직 하중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페이스 컨트롤에 대한 추가 그림입니다. 안쪽 스키와 바깥쪽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안쪽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시체 축의 이동, 그리고 수직 하중,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바깥쪽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에서 신체 축의 이동, 수직 하중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페이스 컨트롤 기억나시죠? 스키 기술에서 회전의 3요소에서 엣지 각도, 하중, 선의 조작이 있었죠. 이러한 스킹에서 엣지 각도와 하중이 신체 축의 기울기와 이를 통해 스키에 전달되는 외력에 의해서 동시에 조절됩니다. 이 면을 조절하는 게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정의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페이스 컨트롤을 한다라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키를 미끄러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는 안쪽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 그리고 바깥쪽 스키의 페이스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들이 신체 축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무게중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조향각입니다. 여러분들 조향각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스키에서의 세 가지 조종각 중에 하나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디딤각, 그리고 조향각, 엣지각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스키의 세 가지 조종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딤각은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스키의 조향각이란 스키를 밑바닥으로부터 밀어 올리는 눈의 힘이 회전하거나 감속하거나 그 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비율은 스키와 진행 방향사의 각도, 즉 조향각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달리는 차에서 차 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받는 손이 아래로 날리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손을 평평하게 해서 포장 도로와 평행이 되게 하면 손은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손목을 위아래로 살짝 꺾으면 손은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하면 손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앞으로 향하는 운동에 대해 최대의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손은 공기를 뚫고 나가면서 공기에 힘을 가하고 공기는 압축에 저항하면서 반발력으로 손을 뒤로 밉니다.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공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탄 차 뒤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차의 속도를 늦추겠죠. 손을 뒤로 미는 힘은 손이 완전히 수평이 될 때까지 수평이 될 때가 최소가 되겠고요. 직각이 될 때 최대가 되겠죠. 이런 자세에는 손을 위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네, 앞에서 보았던 스킬 조향각에 대한 설명 더 하면요. 여러분들이 공격각을 앞에서는 0도 그리고 30도로 했을 때 0도에서는 위로 미는 힘이 없었죠. 공격각이 0도일 때, 그리고 공격각이 30도일 때 위로 미는 힘이 최대로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 지금 그림의 공격각이 60도일 때는 위로 미는 힘은 조금 있고 뒤로 미는 힘이 아주 크죠. 근데 공격각이 90도일 때 뒤로 미는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각이 0도일 때는 뒤로 미는 힘 0, 그리고 위로 미는 힘이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 공격각 30도일 때 골고루 있었고 60도, 90도에 따라서 점차 이것은 비행할 때 여러분들이 공기의 저항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단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 미는 힘 그리고 뒤로 미는 힘이 점차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눈의 반발력은 비행하는 손에 닿는 바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키어와 스키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손의 공격각이라고 했던 것을 스키에서는 조향각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스키에서는 조향각이라고 표현하죠. 아주 미세한 조그만 문제지만 몸이 회전하기 전에 스키가 먼저 회전해야 됩니다. 이때 스키에서 조향각이 필요해지겠죠. 세 가지 방식의 각도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향각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인 힘이 달라진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조향각에 따라서 위로 미는 힘과 뒤로 미는 힘 이 달라진다. 그래서 조향각이 0도 그리고 30도 60도 90도일 때 여러분들이 혹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나의 손에 들어오는 그 바람의 각이 이것은 아무래도 좀 항공 기술자들이 표현하는 공격각, 영각을 스키의 조향각과 이렇게 매칭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공격각이 스키에서는 스키의 조향각이다. 그리고 손을 차 탈 때 0도로 했을 때는 위로도 밀지 않아, 뒤로도 날 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손가락을 위로 살짝 들면은 위로 미는 힘 그리고 뒤로 미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손을 60도로 들면은 위로 미는 힘보다 뒤로 미는 힘이 좀 더 세지고 손바닥을 완전히 들었을 때는 뒤로 미는 힘이 최대가 된다. 라는 거, 스키의 조향각이 이러한 힘을 준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간다면 스키를 탈 때 그냥 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키의 조향각이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X축은 손바닥에 공격각, 영각, 조향각 세 가지 같은 말이죠. 그래서 0도, 30도, 60도, 90도 그리고 Y축 세로죠. 세로, 위로 하는 게 상대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0도일 때 최소값 그리고 각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뒤로 미는 힘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힘은 증가하고 밀어 올리는 힘은 아무래도 약 50도 정도 됐겠죠. 5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5도가 될 때 아무래도 밀어 올리는 힘이 최대가 된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스키의 조향각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키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키의 조향각까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프루그 슬라이딩과 체크포인트 플러스 알파 그리고 스키의 조향각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원리와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스킹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항공에서도 사용되는 공격각 영각이 스키에서는 조향각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로 미는 힘, 위로 올리는 힘 이러한 힘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스키를 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원리와 지식을 알고 있다면 스키장에 가서 그냥 그냥 오늘 스키만 타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나의 조향각에 따라서 나의 스키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점을 갖고 타는 사람은 좀 더 재밌게 스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